자, 그럼 버튼 한번 눌러보고 있는 작동돼요? 잘 돼요? 잘 돼. 지금 목 그거 하면 큰일 나요.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우, 야. 여기 옆으로는 보이네요. 예. 이게 보통 옆으로 의자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이렇게. 근데 사무실에서 만약에 예. 내가 부장이야. 근데 이제 사원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회의하면서. 그거 안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동방예의지국에서 슬룸 이 회사에서는 이걸 하게 해주나? 그게 더 궁금하네요. 제가 만약에 부장님이라면 네. 회식 다음 날은 좀 인정해 줄 것 같고 그 외에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왜요? 회식 다음 날은 좀 머리도 아프고. 회사에서 내가 요거 이제 마사지 한 15분 하고 그리고 더 집중해서 예. 일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어. 이래가지고 예. 회사에 그 복지로 안마의자기를 설치해놔도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건강해지고 네. 회사는 안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죠? 몸도 네. 건강, 마음도 건강, 회사도 건강한 그런 네.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그 동네 카페 거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너무 이제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카페 거리를 한번 쭉 걷는데 팀장님도 혹시 그 번화한 거리에서 그런 거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문 닫은 카페 2개, 문 닫은 식당 하나를 발견하고 그 거리는 진짜 항상 가득 찼거든요. 언제나 제가 10년을 거기서 걸어 다니면서 여인권님 집 주변에 네, 있는 네, 카페 네. 거리. 예. 이게 바로 경기 침체인가? 진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기가 얼어붙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최악의 시기를 지금 그러니까요. 지나고 있다. 심지어 그 체인점 브랜드 커피 중에서 되게 사람이 항상 많은 그 브랜드도 문을 닫은 거예요. 그 예전에요. 뭐지? 제가 작년 중순인가? 제가 이제 어떤 시간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제가 잠깐 진행을 했던 적이 네.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분께서 연끌을 하셨던 분인데 막 그 부동산이나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속상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속상해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진짜. 네, 너무 이제 그 힘드니까 여러 가지 뭐 이자나 근데 본업 자체가 더 좋아진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뭐 만회가 좀 될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이걸 버티다 못해서 좀 내놓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금리가 좀 많이 좀 뭐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리도 그렇고 네. 사실 우리도 소비를 좀 줄이는 것 같잖아요. 소비를 안 하죠. 네. 네. 그냥 커피 덜 마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업종의 지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의류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은 야 이거 완전히 지금 그냥 망했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옷을 안 산대요 사람들이. 옷 소비 안 하고 네. 주얼리 소비 안 하고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물건에 대한 소비를 점점 줄이게 되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여러분이 체감하는 혹은 여러분의 고충과 고민이 있다면 함께 좀 댓글장을 통해서도 공유하시고 우리 좀 어떻게 서로 으쌰으쌰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또 뭔가 타개할 방법이 있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년 만에 네. 그 이제 맞아요. 공실이 있는 게 근데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저 가게는 사람이 좀 없네.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을 닫았고요. 커피가 전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거기 커피숍이 진짜 많은 거리긴 하잖아요. 커피 카페 거리니까. 근데 브랜드 커피 되게 체인점이 온 동네에 있는 그 브랜드였는데도 문을 닫은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오히려 저렴한 그냥 하우스 노란색 브랜드라고 간판. 하나요? 아니요. 그냥 하우스 브랜드 네. 그냥 개인이 하는 브랜드. 예. 그 브랜드는 저렴해서 그런지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번에 저희가 그 스타벅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 월모부 시간 때. 네. 스타벅스의 뭐 스타벅스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스타벅스의 위치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고가. 맞아요. 정말 커피 이제 매니아층을 위한 고가. 네. 아니면 정말 그냥 저렴하게. 이제 우리가 커피 맛에 대해서 뭐 정말 6,000원, 7,000원씩 내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3,000원, 4,000원과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가격 경쟁 자체가 맞아요. 애매모호해지니까. 하여튼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자리값이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지만. 맞아요.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뭐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더 지불하면서 뭐 그래야 되나? 뭐 갑자기 아침에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했네요. 또. 테슬라 쪼매마님이 옷 안 사고 벗고 다닙니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벗고 다니지 않아요? 집에서? 제가 입고 다니는 이 옷 구멍 나서 여러분 새로 삽니까? 옷 새로 살 때 진짜 구멍 나서 정말 낡아서 새로 사는 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냥 예뻐서 예, 저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라는 그런 생각이 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근데 또 이렇게 안 좋은 경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괜찮나 봐요. 그 주말사에 보니까 뭐 베르사체를 프라다가 인수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명품 업계는 다시 뭐 코치도 그렇고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미국은 역시 다르네요. 미국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명품 이쪽은 예, 일단 수요 둔화 이야기가 있고 어찌 보면 인수하고 안 하고의 그런 차이가 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저렴한 기업 자체가 저렴하게 좀 보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제가 볼 때 주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려온 상태다라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언제 회복하느냐 뭐 앞서서 뭐 미래에 한 2년, 3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지금이 가장 또 저렴한 기업 가치를 갖고 있구나. 네. 자, 이렇게 되면 여러 M&A가 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돈 있는 자의 어떤 그렇죠. 여유겠죠, 그거는. 자, 그래서 뭐 오늘 아마 뒤에 가서 제가 그 뉴스도 잠깐 조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하락을 점치는 여러 가지 심리 지표들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이요? 물론 요즘에 뭐 너무나도 강한 미국 경기다. 예, 그리고 경제 지표 자체도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심리 지표에 대해서 지금 주식시장 너희들 어떻게 보고 있니?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들 보게 되면 과거보다는 조금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에 좀 베팅을 하는 예, 그러한 참여자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일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면에는 이제 금리 정책이 있겠죠. 그래서 월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권민치 애널리스트가 애플 성장 둔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떠한 둔화에 대해서 시사를 했는지 같이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TSMC가 애리조나에서 4나노 칩 생산을 시작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인터뷰 내용 좀 재밌습니다. 저도 보면서 야, 이게 너희가 잘하는 게 아니라 TSMC가 잘하는 거를 꼭 미국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논란 또는 논란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곤혹을 좀 치르고 있는 요새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좀 바뀌어졌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네. 엄청나게 한 10년 두들겨 봤더니 약간 야, 내가 이렇게 살다 그냥 죽겠다. 안 되겠다. 이제 제대로 된 라인을 좀 타야겠다. 그러한 어떤 사회생활 좀 할 결단을 거구나.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워낙 그 행보 자체가 좀 과감하잖아요. 네. 언행도 과감하고. 자, 그런데 마크 저커버그도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를 좀 따라가다가 일부 좀 곤혹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떠한 상황인지 뒤에 가서 제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 좀 빠르게 볼게요. 금리 지금 앞서서 뭐 4.77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4.77 부근에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뜨거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가 또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전고점을 넘어섰고 물론 4.7, 4.6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금리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러시아 석유 제재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지게 되면서 76.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엄청나게 최근에 큰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뭐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뜨거운 경기,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 그리고 외부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한 특히나 러시아, 이란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유가가 일부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 한번 보게 되면요. 원달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방송했을 때 1,459원이었어요. 네. 자, 오늘 제가 방송이 나오기 전에 보니까 1,473원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다시 올라갔네요. 다시 올랐어요. 다시 올랐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9.49를 찍었는데요. 이게
더 많이 올라갔죠. 더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이 캡처를 했을 당시 보니까 앞 고점을 뛰어 넘어섰습니다. 벌써도. 예, 그래서 강달러 유지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른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다. 물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고 좀 넘진 않았지만은 이 부분이 지금 또 국내 시장을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미국 증시 대표 지수 이제 볼 텐데요. 강한 미국에 강하게 빠졌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다우존스가 1.63%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63% 하락, S&P 500은 1.54% 하락, 러셀 2000 지수가 2.2%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장 중반에는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다소 있었는데 장 막판에 다시 또 되돌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증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느냐?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지만 일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곧 이제 출범이 되니까 또 그리고 1월 27일, 28일 이제 FOMC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많은 1월 달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눈치를 보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나오는 그런 매물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중소형 기업들 특히나 테마를 위주로 테마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크게 상승을 줬던 종목들은 엄청나게 크게 되돌리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난 금요일 양자 컴퓨팅 최근에 너무 양자 컴퓨팅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양자 컴퓨팅도 장중에는 반등을 했어요. 일부 종목들이 뭐 15% 10%씩 반등을 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바닥인가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장중에 크게 빠졌습니다. 또 마이너스를 또 다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고점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많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고점에 너무 계시다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 네, 높은 그래서 곳에 계시는 분들.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12월 때 보면은 4위가 리게팅 컴퓨팅이었고 6위가 아이온큐. 그만큼 이제 국내 투자자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최근에 큰 변동성이 있는 양자 컴퓨팅 섹터 그 산업군을 한번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회복이 될지 쉽사리 회복이 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한번 또 지속적으로 좀 지켜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을 보겠습니다. 네, 맵을 한번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3% 하락했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죠.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메타가 0.8% 상승했고 일라일리 1.6%. 자, 우버가 뭐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고점 대비해서도 일부 좀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1.6% 상승했고요. 자, 월마트 같은 경우도 1.3% 상승했고 코스코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일부 이제 실적 발표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좀 되다 보니까 일부 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좀 출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항공입니다. 4분기 호실적 발표 긍정적인 가이던스에 주가 9%대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콘셀레이션 에너지인데 최근에 콘셀레이션 에너지가 뭐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열 천연가스 회사인 칼파인을 266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인수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25.2%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카프리홀딩스 앞서서 말씀드렸던 베르사체, 지미추, 그 마이클 코어스 또 이러한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시티와 웰스파고에서 투자경 상향 조정에 10.2%가 상승했습니다. 사실 카프리홀딩스가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시티에서는 시장에서는 지금 카프리홀딩스가 거의 망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의 일부 가이던스가 워낙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지금 럭셔리 브랜드에 관련된
그 가이던스 자체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큰 부침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망한 것처럼 보지만 그러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좀 내놨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마진 회복을 일부 강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에 대해서 또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앞서서 일부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라고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적 발표까지 한번 보셔도 이 럭셔리 브랜드의 어떤 방향성을 좀 더 면밀하게 또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에디슨 인터내셔널. 네, 다음 기업인데요. 이번에 LA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근데 이게 에디슨 인터내셔널 이 기업에서 시작이 된 것 같다. 여기 회사에서요? 이게 유틸리티 기업이 있고요. 유틸리티 기업인데 어떤 장비 측에서 먼저 뭔가 불이 났다고요? 네,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어떤 장비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느냐, 뭐 누전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을 지금은 뭐 계속 조사 중이긴 한데, 네. 근데 에디슨 입장에서는 우리가 산불 발생하고 연관이 없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보험사들이 여전히 증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 하면은 계속 그 증거를 내봐라. 네. 우리한테.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더 상황입니다. 억울한 것 같은데요. 너네가 증명해라.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네. 것을 너네가 증명해라. 이게 제일 억울한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날씨를 측정하기 위한 카메라가 있어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 산 쪽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도시를 지금 쭉 찍고 있는 그런 이제 카메라들이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산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거기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자연발화가 아니었던 자연발화가 아니라 일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산불이 시작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의혹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카메라를 찍었어요. 근데 거기서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창기 연기가.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찍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에디슨도 좀 에디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일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발화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도 여전히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다음 이제 기업을 보게 되면 자, 월그린 부처 얼라이언스인데요. 회계연도 1분기 호실적 발표 주가가 또 27%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분기 실적 발표 또는 이제 회계연도로 여러 가지 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죠. 하지만 회계연도로 봤을 때 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좀 다가섰고요. 1월 좀 말쯤 되면 FMC가 있는 그 주가 되면은 일부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변동성이 1월 말쯤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변화, 관세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크게 주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 1월 달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또 미국 증시를 또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발 물러서는 것도 네. 또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폭스 이렇게 3사가 모여서 공동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베뉴를 출시하겠다라고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쵸. 자, 여기에 대해서 뭐 구독료를 얼마나 할 것이니 저렇게 할 것이니 뭐 시장에서 너 니네 독과점이 있다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출시를 취소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하락폭을 보게 되면 뭐 디즈니 1%대 하락, 뭐 워너브라더스, 폭스 뭐 1%에서 3%대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 베뉴에 대해서 일부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는 일단 출시가 취소가 됐다. 아이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한 발짝 또 물러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향후 뭐 다시 또 내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슨 장면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번에 서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네. 발생하고 있는 화재에 대해서 심슨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 심슨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너무나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뭐 심슨이 또 이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산불을 예측했다. 뭐 이게 또 이제 시장에서 또 일부 또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 심슨에서 일부 나왔던 화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뭐 똑같이 할리우드 보이나요? 예, 이렇게 뭐 이때 당시는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뭐 만화는 만화로서 이렇게 보고 네.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시장에서는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지금 뭐 물론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런 걸 예측했겠습니까만은 그렇죠. 심슨이 또 유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정치에 관련해서 자연재해 관련해서 뭐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러한 뭐 시장에서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이제 시즌이 도래한 건가요, 또? 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시티, JP모건, 또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뭐 이러한 은행주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 발표가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TSMC가 또 실적 발표가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최근에 좀 큰 이슈가 있었죠. CEO가 또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 날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뭐 일부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뭐 이러한 기업들 또는 중소형 기업들, 지역은행들 자,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다 보니까 자, 이번 주부터는 또 실적 발표 시즌으로 또 돌입했다. 자, 이렇게 뭐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실적 발표 기업들을 하나둘씩 제가 업데이트를 제 방송을 통해서 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고용이 뜨거워서 그리고 실업률이 떨어져서 금리를 인하를 못한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다시 결국에는 굿뉴스에서 배드뉴스 분위기로 돌아왔나 싶었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채권 시장에서 바로 드러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제가 조금 이 고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비농고용 지수부터 해서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지난 이 비농고용 지수도 예측치 비해서 너무나도 들쭉날쭉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이 비농고용 지수에 대해서 물론 방송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만큼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장에서 좀 과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고,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고용 지수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의 지수, 뭐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둘씩 시장에서는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비농업 고용 지수도 예측치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크게 튀어올랐던 고용 지수는 작년 말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매번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그 흐름 자체가 기억이 나잖아요. 날 수밖에 없는데 작년 말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상. 네. 뭐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또 빅테크의 흐름, 또 성장성에 대해서 2025년 우리가 얼마나 기대될까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제조업 지수가 튀어오르네? 인플레이션에 지금 다시 재점화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연준 위원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금리 동결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튀어오르는 것도 그러한 여러 논리적인 부분으로 그냥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자, 그래서 가장 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비농업 고용 지수도 예측 딥에서 튀어 올랐고 실업률은 예측치가 4.2%였는데 4.1% 내려왔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뜨거운 고용 그리고 실업률이 하락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야, 우리가 금리 인하를 왜 하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예, 한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날 보시게 되면은 CPI가 발표가 있는데요.
아마 그 CPI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CPI 방향에 따라서 또는 과거에 잠시 또 사라진 코어 CPI나 슈퍼코어 CPI 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하나둘씩 다 뜯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서비스업은 어떻게 올랐는지 또는 상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올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CPI가 이번에는 시장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유는 당연히 금리 인하 정책에 따른 금리 정책에 따른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과거에 이제 여러 뭐 금리 인하 이후에 글로벌 증시 흐름이 어떠했는가라고 봤을 때 분명 뭐 리세션,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위에 이제 하늘색처럼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고 금리 리세션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회색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과거에 여러 7번의 그 금리 인하의 어떤 시점을 통계적으로 냈을 때는 요 남색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됐는데 지금 최근에 주황색을 보게 되면 이 세 갈래길의 딱 중앙에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오히려 미국 경기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니까 리세션을 전혀 뭐 논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갈래길에 지금 이 주황색이 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건 물론 글로벌 증시입니다. 미국과 또 이머징 국가가 또 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 자체가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하면 또 하늘색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부분은 뭐 과거 통계로 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S&P 500 특히나 여러 가지 심리 지표, 여러 가지 요인을 여기다 넣어서 나타내는 심리 지표인데 자, 이 부분이 지금 하락할 확률에 점점 튀어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S&P 500이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락에 대한 그 원인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여건의 다른 요인들이죠. 인플레이션의 재촉발, 그럼으로 맞아요. 인해서 금리 인하가 좀 더뎌질 것이다. 이런 우려 혹은 이제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거지. 그런 많은 요인이 있는 그렇죠. 거죠. 경기 침체에겐 진짜 쏙 들어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이 이미 네. 한번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다시 튀어오르면은 또 다른 고통 그렇죠. 또는 인플레이션 튀어오른 속도가 너무나도 가파른다면 과거의 그 낙타등 그렇죠. 낙타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부분은 이런 트라우마성 여러 어떤 변동성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 자, 근데 지금 여러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2022년에 2022년 크게 튀어올랐던 그러한 어떤 하락에 대한 평가 이런 심리 지표가 크게 내려왔어요. 크게 내려왔고 2023년, 2024년은 그 안에서 계속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뚫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시작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지금 상황이다. 여러 이제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이 심리는 또 확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뭐 트럼프 정책이 또 어떻게 또 뭐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막 그 부분은 우리가 1월 말 정도 돼야 조금은 더 확고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의 여러 심리 지표는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적 발표 이제 시작인데 도이치뱅크에서는 작년 4분기 S&P 500에 대한 EPS 성장률을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좀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4분기가 실질적으로 EPS가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전망치를 좀 내놓다 보니까 지금 2024년 4분기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은 좀 튀어오르는 그러한 어떤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4분기를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경기를 또 발목 잡을 만한 요인이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오히려 좀 좋게 나오게 된다면 또는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정말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지만은 뭐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가이던스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우호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일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려가 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도 있겠지만은 일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 부분을 1월 말까지 해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월가의 금리 정책 전망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4개의 IB들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게 되면 점도표는 2번이라고 올해 예상을 하고 또 약간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굉장히 먼 미래처럼 미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됐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 이제 아예 극단적으로 네, 금리를 종료가 된 인하할 수 것으로 없는 보인다. 상황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자, 웰스파고는 3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까지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 살짝. 예. 시티 같은 경우는 기존 1월 금리 인하 전망에서 우리는 5월로 다음 연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1월에서 5월로 늦춰진 거에 대해서 시티가 이야기를 했고, 모건 스탠리는 사실 이게 더 유리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뭐 여기서 이제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의 여러 가지 범피한 상황이지 네. 이게 다시 튀어오를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인해서 3월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우리 지금 뭐 인플레이션 잠깐 뭐 튀어올랐다 볼 수 있겠지만 일부 소비가 좀 쏠려 있었던 지난 연말을 봤을 때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 방향은 그래도 하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3월에 대한 인하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모건 스탠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각기 다른 뭐 색깔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페드워치2를 보게 되면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1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회를 6월 달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물론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동결 자체가 44.3%, 44.7%다 보니까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하긴 한데,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년은 금리가 아마 1회 정도만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 튀어오른다면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미 2회를 전망했던 부분이 지금 1회까지 줄어든 상황. 1회까지 줄어들었는데 혹시나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게 되면 시장에서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고금리 상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애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애플과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늘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야, 애플 둔화된대 라고 해도 다음 날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 쪽에서도 지금 계속 그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판매 둔화에 대해서. 예. 또 권민치 이분은 뭐 워낙에 애플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애플의 성장을 둔화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어떻게 시사인가요? 아니면 살짝 언급 정도? 조금 그러니까 AI 관련돼서는 조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네. 시장의 반응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뭐 사진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는 뭐 애플 성장 둔화에 대한 시사하게 되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고 밑에는 이제 팀쿡이 웃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오늘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제 팀쿡의 그 인센티브가 또 작년에 한 18%도 올랐대요. 그렇게 그래요? 되면서 예, 뭐 그런 모습에 일부 이런 사진이 좀 나오다 보니까 12%인지 18%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뭐 일단 올랐다? 돈을 더 이제 많이 받기로 됐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권민치 애널리스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애플이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아이폰 성장 둔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 성장 둔화, 중국 시장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지적,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2025년 아이폰 출하량이 시장 예상치보다 8%, 10%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억 2,250만 대에 그쳐서 컨센서스인 2억 4천만 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아이폰을 엄청나게 크게 할인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이폰 출하량이 시장 예상치를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할인 정책을 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시장에서 많은 이제 중론이죠, 사실상.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의 지속적인 약세를 그 이유로 좀 들었습니다. 12월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10%에서 12% 감소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고, 화웨이나 오포, 이러한, 스마트폰이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폰이 그런 부분에서 일부 컨센서스를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있죠. 아이폰 SE4 그리고 아이폰 17
이 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좀 주목을 끌 수는 있다. 하지만 큰 매출 성장을 이끌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AI 측면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초기에 과대 광고와는 달리 하드웨어 수요나 서비스 매출을 늘리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데이트 사이클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아이폰 기기를 많이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지만 예상보다는 사실 이 부분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그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이폰 17이 이제 얇게 나온다 하잖아요. 그쵸. 아이폰 17이. 근데 이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얇게 나오는 아이폰 17이 과연 지금의 이 둔화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이 트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네.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향해 지나치게 좀 낙관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일부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의견을 좀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애플 둔화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근데 둔화된다. 예, 둔화된다.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던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TSMC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에서 4나노 칩 생산 시작했다라고 있는데 저는 뭐 재미난 게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일단 상무부 장관 지나 라이몬도 자 이분께서는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애리조나에서 이제 첨단 4나노 칩 생산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여러 가지 지난 11월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인터뷰 내용이 자, 우리나라 역사상,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대만의 수율과 품질 면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최첨단 4나노 칩을 만들고 있다. 좀 재미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자들이 대만이 하고 있는 정도의 최첨단 반도체를 우리 미국 노동자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SMC 공장에서. TSMC 공장에서. 그 TSMC 기술로 하니까 만드는 거죠. 제가 내가 그래서 영어로 제가 읽어봤는데 영어로 읽어봐도 뭐 비슷한 내용 똑같은. 이거 마치 우리나라 이제 뭐 김치 기업이 미국에 가서 예. 이제 다 미국 레시피를 사람들이- 주고 미국 사람들에게 만들라고 물론 그 손맛이 중요하죠. 예. 음식은 또 이게 그렇죠.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아. 뭐 만들라는 대로 매뉴얼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전례가 없는 우리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큰 일이다. 아유 또 부풀리기 좀 있네요. 이렇게 이제 또 상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면서 야 이게 너희들이 한 거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냥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단 TSMC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애리조나에 세 번째 팹을 또 추가하기로 합의했고요. 자, 일부 투자된 그 금액 자체를 3배 이상 또 확대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뭐 여러 가지 공장 증설 뭐 이야기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과연 이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크 주커버그. 이게 지금 네. 사실 마크 저커버그가 일론 머스크 따라했다가 낭패 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낭패 보고 있어요? 했는데 왜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해성 그러니까 과거에 그 법원에 서서 뒤에 있는 그 학부모님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면서 너희들 알면서도 이거를 묵인했었고 니네 보고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았냐 해서 사과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표현의 자유라, 그러니까 프리 스피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좀 더 강하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수호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일부 광고주들이 네. 이 유해한 컨텐츠와 잘못된 정보 급증을 인해서 광고주들이 많이 이탈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보고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주들의 매출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사실상.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엄청나게 이탈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브랜드들은 이미 신중하게 계획을 평가하고 있을 것이며 양측 모두에게 상업적 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의 친구죠. UFC CEO 다나 화이트를 이사회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어떤 라인에 본인도 서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러한 어떤 결에 맞춰서 이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조 로건 또 트럼프 최측근으로 또 알고 있는 조 로건이 이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노력을 난 중단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남성적으로 또는 또 문화적인 어떤 중성화가 필요하다. 한쪽에만 우리가 치우쳐가지고 검열을 하지 않고 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광고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인스타그램이 유해성 컨텐츠를 일부 삭제를 하는, 자동으로 삭제하는 그러한 부분을 작년에 많이 보여줬었어요.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 수치가 좀 내려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큰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메타의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추가적인 내용이 전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3프로와들에서 준비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틀면은 저는 잠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작동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어때요? 박 팀장님, 이런 거 집에 하나 작업할 때도 좋아요. 딱 두고 아니면 쇼파. 컴퓨터를 많이 무빙 하시는 쇼파. 분들은 필요하실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가볍게 설치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멀티 릴렉스 체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하루 끝차까지 저희가 함께 선물로 드리고요. 이 제품이 원래는 40만 원대 제품인데 1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30만 원 초반대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바디 브랜드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좀 부피도 그렇고 금액대도 그렇고 좀 나는 부담이 되고 혹은 사무실에서 내가 혹은 집이 말고 다른 곳에서 좀 이렇게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안마 의자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슬룸 제품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셔서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